나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오직 내 마음속의 상상만이 내 감동의 쓰라린 결과를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나이 50입니다. 그때는 젊었었고 법률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염세적인 철학이 배어들어 조금은 우울하고 몽상적이었던 나는 떠들썩한 카페나 고함을 질러대는 친구들, 어리석은 여자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의 하나는 아침 8시경에 혼자서 릭상브루의 묘판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묘판을 모르고 계시겠죠? 그것은 전세기에 잊혀진 정원 같고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같이 호감이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울창한 생 울타리는 좁고 긴 오솔길을 갈라놓고 그 오솔길은 질서 있게 자른 우거진 가지들이 양쪽으로 벽을 이루는 가운데로 고요히 나 있었습니다. 정원사의 커다란 가위는 쉬지 않고 감박이를 이룬 가지들을 나란히 다듬었고 군데군데에는 꽃이 만발한 꽃밭들과 소풍 가는 학생들처럼 질서 있는 묘목밭이 있었으며 또한 아름다운 장미들이 한 군데 모여 있거나 혹은 많은 과실나무들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이 매혹적인 작은 숲의 한 귀퉁이는 온통 꿀벌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꽃밭 위로 교묘하게 사이를 둔 지프로 꾸며진 그들의 집들은 마치 바느질하는 골무의 입구처럼 태양을 향해 그 큰 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걸어가노라면 윙윙거리는 금빛 파리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이 평화로운 장소의 진짜 주인이고 회랑같이 고요한 오솔길의 진정한 산책자들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아침마다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책을 무릎 위에 놓고 공상에 잠기기도 하고 주위에서 들리는 생존하고 있는 도시 파리의 소음을 듣기도 하고 또는 옛날식으로 된 이 소사나무 가로수길의 무한한 휴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울타리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 장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따금 나는 그 덤불 귀퉁이에서 이상한 작은 노인 한 사람과 마주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고리가 달린 구두를 신고 무릎께로부터 헐렁하게 퍼진 바지를 입었으며 스페인식의 갈색 빛깔이 나는 푸르코트를 걸쳤습니다. 넥타이 대신에 레이스를 메었으며 넓은 차양에다 큰 털을 꽂은 아주 구식의 회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깡 마르고 앙상한 얼굴을 찌푸리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유독 생기 있는 그의 눈만이 번뜩이면서
계속 움직이는 눈꺼풀 밑에서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손에는 둥그스름한 금 손잡이가 달린 화려한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훌륭한 추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감님은 처음에 나를 놀라게 했으나 점점 내 흥미를 끌었죠. 그래서 나는 나무숲 사이로 그의 동정을 살피기도 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작은 숲의 애움길에서 걸음을 멈추면서 멀찍이 그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영감님은 그곳에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상한 동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몇 번 껑충 뛰더니 그 다음에는 절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가느다란 다리로 민첩하게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깡충깡충 뛰면서 교묘한 솜씨로 능숙하게 빙그르르 돌기 시작했고 이상한 태도로 심하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무대에 선 배우처럼 미소를 짓고 으쓱대며 두 팔을 구부려 둥글게 하면서 꼭두각시 같은 빈약한 몸을 비틀면서 허공에다 감동적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절을 가볍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놀라움으로 아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 둘 중에 누가 미쳤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뒷걸음질 치더니 몸을 살짝 굽혔고 전제가 잘 된 두 줄의 질서 있는 나무들에게 떨리는 손으로 여배우가 하듯이 키스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무게 있게 산책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그를 언제나 지켜보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그는 그 우스꽝스러운 춤을 다시 시작하곤 했죠.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에게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군요, 선생님. 그는 몸을 굽혀 내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 꼭 예전의 날씨 같군요. 일주일 만에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력을 알게 됐죠. 그는 루이 15세 때 오페라 극장의 무용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멋진 지팡이는 끌레르몽 백작이 선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가스들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녀는 해질녘에밖에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원은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옛것 중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것이 전부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원은 오래되고
품위가 있죠. 안 그런가요? 나는 여기에서 내 젊은 시절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아내와 나는 여기에서 매일 오후를 보내죠. 그러나 나는 아침부터 옵니다. 일찍 일어나거든요. 나는 점심을 마치자마자 릭상브르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 옷을 입은 키가 자그마한 노 부인에게 예의를 차려 팔을 내주고 있는 내 친구를 알아보았고 나는 노 부인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가스들이었는데 그녀는 세상에다 사랑의 향기를 남겨놓은 것 같은 그 품위 있는 시대의 왕에게서도 왕자에게서도 듬뿍 사랑을 받은 위대한 무용가였습니다. 우리는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는 5월이었습니다. 달콤한 꽃향기가 오솔길에 은근하게 날아다녔습니다. 따스한 햇빛은 나뭇잎 사이로 미끄러지듯 스며들어 우리들 위로 화사한 빛의 조각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가스트리의 검은 옷은 환상적인 빛으로 온통 물들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늙은 무용가에게 말했습니다. 미뉴엣, 미뉴엣이란 어떤 춤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몸을 떨었습니다. 미뉴엣이란 춤의 여왕이죠. 그리고 여왕들의 춤이고요. 왕들이 없어진 이후에는 미뉴엣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미사여구를 섞어가며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극도의 찬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춤의 스텝, 모든 동작, 자세 등을 묘사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러자 그는 자신의 말재간이 부족함에 몹시 화가 나는지 역정을 내더니 비탄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전히 말없이 앉아있는 그의 옛 동료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엘리즈, 곤란하겠지만 이분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않겠소? 그녀는 불안스러운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일어나 그의 앞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애 같은 천진스러운 태도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몸을 굽혀 인사하고 깡총깡총 뛰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먼 옛날 아주 솜씨 좋은 직공이 그 시대의 방법에 따라 조립한 것이지만 이미 망가져 녹슨 기계가 춤추게 하는 두 개의 낡은 인형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이상한 감동으로 마음이 혼란해지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감동이 되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애처로우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어떤 모습을 한색이나 뒤진 구식의 망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웃을 수도 없었고 울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멈췄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춤을 끝낸 것입니다. 잠시 그들은 마주보면서 얼굴을 살짝 찌푸리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흐느끼면서 벅차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사흘 후에 나는 시골로 떠났습니다. 그 후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2년 후에 파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묘파는 헐려 없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로같이 꼬불꼬불한 오솔길들과 과거의 냄새, 그리고 소사나무 가로수길에 그 우아한 애움길이 있던 예전에 그 아름답던 정원이 없어진 후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죽었을까요? 아니면 아무 희망도 없는 요랑자들처럼 도시의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까요? 우스꽝스러운 고대의 망령 같은 그들은 달빛을 받으며 무덤의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는 오솔길을 따라 음산한 묘지의 노송나무 사이에서 환상적인 미뉴엣을 추고 있을까요? 그들에 대한 추억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혔으며 작은 상체기가 되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시겠죠?